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혹시 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분명히 상대는 사과했어요. 그 한마디도 들었고, 고개 숙인 얼굴도 봤고, 더 따지면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알겠어 라고 대답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은 더 무너집니다. 2026년에 우리는 1초 만에 사과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3분 안에 화해한 척 대화를 끝낼 수도 있는데 마음속 상처는 그렇게 빠르게 닫히지 않아요. 사과는 10초였는데 그 말을 곱씹는 시간은 10시간이 넘고 이제 괜찮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들죠. 결말부터 말해볼게요. 그날 당신이 정말 원했던 건 사과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히는 미안해 라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내가 왜 아팠는지 상대가 제대로 알아주는 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과를 받았는데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아주 정확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감아 볼게요. 그 대화의 첫 장면으로요. 상대가 미안하다고 말한 순간, 당신은 왜 바로 안심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래, 됐어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니, 하나도 안 됐어 라고 느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틈, 사과와 회복 사이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배경과 맥락.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상대가 분명히 미안해 라고 말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차가워지는 경험이요. 머리로는 압니다. 사과를 받았으니까 이제 넘어가야 할 것 같고 계속 서운해하면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풀리지 않는 건 우리가 사과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말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2017년 4월 9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 3411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69세 의사 데이비드 다우가 좌석에서 끌려 나왔고 그 장면은 승객들의 휴대전화 영상으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당시 항공사는 직원 4명을 태워야 한다는 이유로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요청했고 보상으로 최대 $800 상당의 여행권을 제안했지만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오는 강제로 끌려나갔고 사람들은 단순히 항공사가 절차를 잘못했다는 분노만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정과 존엄을 설명했는데도 그 목소리가 아무 힘도 갖지 못했다는 장면을 본 겁니다. 이후 유나이티드 항공의 최고 경영자 오스카 무뇨스는 처음에 승객을 다시 배치했다. 는 식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영어로는 리어카머데이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표현이 사람들의 화를 더 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폭력적으로 끌려나간 사람에게 다시 배치했다고 말하면 피해자가 겪은 충격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과에서 중요한 건 미안해 라는 단어보다 상대가 실제로 겪은 일을 정확히 불러주는 능력입니다. 내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내 말 때문에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꼈겠구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책임을 상대의 감정으로 옮기고 후자는 내가 만든 상처를 바라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회사를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법적 책임을 줄이고 사건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관계에서는 빨리 덮으려는 말이 오히려 상처를 오래 남깁니다.
비슷한 장면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도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086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당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기내에서 마카다미아 제공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고 항공기는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흐름을 멈추고 탑승구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었고 승객 약 250명이 탄 국제선 항공기의 출발도 지연됐습니다. 이후 조현아는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회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견과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느낀 핵심은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했는가였습니다. 사과가 마음에 닿으려면 잘못된 행동뿐 아니라 그 행동이 드러낸 관계의 구조까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화를 냈다 해서 멈추면 부족합니다. 내가 내 위치를 이용해 상대를 압박했고 그 사람이 자기 입장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런 반응이 생깁니다. 아, 이 사람이 적어도 내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는 알고 있구나. 우리의 일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알았어. 미안해. 라는 말을 들으면 왜 더 서운할까요? 친구가 약속에 30분 늦고 미안, 바빴어 라고 하면 왜 마음이 덜 풀릴까요? 회사에서 상사가 날카롭게 말한 뒤 바깥은 내가 좀 예민했네 라고 하면 왜 여전히 불편할까요? 사과는 사건의 종료 버튼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받았는데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마음은 단어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태도에 반응합니다. 상대가 내 아픔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책임을 피하지 않는지, 앞으로 달라질 행동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말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사과의 문장은 1초 만에 끝날 수 있지만 신뢰가 회복되는 데는 때로 일주일, 3개월, 어떤 관계에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천천히 봐도 됩니다. 진짜 회복은 미안해를 들은 순간이 아니라 그 말 이후의 태도를 확인하는 시간 속에서 시작되니까요.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과를 받으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서운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상대가 미안해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미안한 건데? 내가 왜 아팠는지는 알고 하는 말일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마음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사과가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내 상처가 아직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은 씨는 친구와 한 달 전부터 약속을 잡았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5만 원짜리 식당도 예약했고 그날 입으려고 새 블라우스까지 샀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미안, 오늘 너무 피곤해서 못 나갈 것 같아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 씨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친구가 커피 한 잔을 사주며 말했죠. 어제는 진짜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었어. 분명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지은 씨가 듣고 싶었던 말은 내가 피곤했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 씨가 듣고 싶었던 말은 내가 그 약속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내가 가볍게 생각했구나 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혼 8년 차인 민수 씨와 아내는 돈 문제로 자주 부딪혔습니다. 민수 씨는 투자 수익률 7%를 기대하며 적금을 깨고 주식에 넣었고 결과적으로 3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아내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왜 상의도 안 하고 그런 결정을 해? 민수 씨는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할게. 그런데 아내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당황합니다. 내가 사과했잖아. 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지만 아내의 마음속에는 다른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돈을 잃어서만 화난 게 아니야. 우리 집의 안전을 나 혼자 걱정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힘들었던 거야. 여기서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많은 갈등에서 사람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아주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직장 이야기입니다. 팀장이 회의 중에 수연 씨의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정도 자료로는 설득이 안 돼요. 수연 씨는 얼굴이 뜨거워졌고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퇴근 무렵 팀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까 말이 좀 세게 나간 것 같네요. 겉으로는 정중한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수연 씨 마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에는 수연 씨가 느낀 창피함, 노력의 무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작아진 느낌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팀장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건 제 방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과 별개로 수연 씨가 사람들 앞에서 무안했을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이 들어가면 사과는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과를 받아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때 사실 마음은 아주 정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납득되지 않았어. 내 아픔이 아직 설명되지 않았어. 상대가 내 입장에 와 본 것 같지 않아?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예민함도 아닙니다. 마음의 회개는 숫자처럼 단순하지 않아서 10만 원을 갚았다고 10만 원의 상처가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금 이자의 4% 세율이 붙듯이 관계의 상처에도 시간이 지나며 불안, 의심, 외로움 같은 감정이 덧붙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 대화에서 중요한 건 미안의 다음입니다. 사과의 핵심은 책임 인정, 영향 이해, 재발 방지,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그게 너에게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봤어. 다음에는 이렇게 다르게 해볼게. 이 흐름이 있어야 마음은 조금씩 긴장을 풉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사과를 받고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 스스로를 탓하고 있나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건 상대를 더 벌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제대로 닿았다는 확인일 수 있습니다. 사과는 끝맺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다시 같은 자리에 앉기 위한 첫 문장입니다. 클라이맥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상대가 미안해 라고 말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꽉 막히는 경험이요. 머리로는 알아요. 사과를 받았으니까 이제 풀어야 할 것 같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관계를 생각하면 여기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슴 한쪽에서는 자꾸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근데 왜 아직도 억울하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못돼서가 아닙니다. 용서할 줄 몰라서도 아니에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사과를 받아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 진짜 이유는 사과의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직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과를 말로 받지만 상처는 시간으로 입습니다. 상대는 미안해 한마디에 10초를 썼지만 나는 그 일 때문에 3일 동안 잠을 설치고 2주 동안 눈치를 보고 어쩌면 6개월 동안 사람을 믿는 방식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마음은 이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사과를 들어도 속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잃은 100만 원짜리 신뢰를 1만 원짜리 사과로 끝내자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단순히 약속 하나가 깨진 게 아니었어요. 기다린 시간 2시간, 준비한 마음 70%, 그 사람을 믿고 비워둔 하루의 가치까지 합치면 내 마음의 손실은 마이너스 100쯤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와서 미안, 바빴어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회복 점수는 플러스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장부는 아직 마이너스 85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사과했으니 0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관계의 온도 차이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세금처럼 붙는 감정의 가산세입니다. 사건 자체가 30만큼 아팠다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 라는 말은 추가로 40을 붙입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겪어 라는 말은 또 20을 붙입니다. 그러면 원래 상처는 30이었는데 설명받지 못한 억울함과 무시당한 느낌 때문에 총 90이 됩니다. 우리가 오래 아픈 이유는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사건 뒤에 붙은 감정의 이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과는 미안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사과는 3가지를 돌려줘야 해요. 첫째,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알아주는 것. 둘째,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인정해주는 것. 셋째, 다시 같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 미안해는 입구입니다. 회복은 그 다음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가 건네야 할 말은 공격이 아니라 정산입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가 아니라 나는 그때 내 말보다 내 마음이 가볍게 취급된 것 같아서 힘들었어. 사과는 고마운데 내가 왜 아팠는지 아직 이해받지 못한 느낌이 들어. 나는 내가 나를 다시 설득하기보다 내가 잃은 신뢰를 같이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이 말은 상대를 벌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다리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풀린다는 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는 일이거든요. 내 상처가 과장이 아니었고, 내 반응이 유난이 아니었고, 내가 받은 손해가 실제였다는 것을 누군가 함께 봐줄 때, 그제야 마음은 방어를 조금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사과를 받고도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뒤끝이 길지? 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내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은 뭘까? 존중이었을까요? 설명이었을까요? 안정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시는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었을까요? 사과는 마침표가 아니라 영수증입니다. 이 일이 있었고 나는 그 값을 알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관계 회복은 그 영수증을 들고 함께 앉아 무엇이 손실이었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갚아갈지를 이야기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건 완벽한 사과가 아니라 내 마음을 혼자 두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마무리.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미안해 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마음 한쪽이 계속 딱딱하게 굳어있는 느낌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사과 한마디가 아니라 내가 왜 아팠는지 내가 정말 이해했구나 라는 확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받아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 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아직 관계의 상처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건 이것입니다. 사과는 끝이 아니라 회복 대화의 시작입니다. 괜찮아 라고 빨리 넘기기보다 나는 그때 이런 마음이었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변명보다 이해를 먼저 건네야 합니다. 댓글로 나는 어떤 사과를 받았을 때 오히려 더 서운했나요? 알려주세요. 이런 대화가 필요하셨다면 구독하고 함께 심야 심리상담을 이어가 주세요.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대화 문장은 설명란 링크 확인 부탁드려요. 다음 편 예고. 이화에서는 미안하다고 했잖아 라는 말이 왜 다시 상처가 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상담심리학회 https://크르크퍼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https://www 멘탈헬스 에피사이칼러지 토픽스 https://www org 토픽스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관계, 점검 체크리스트 링크를 함께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관계가 반복해서 힘들다면 저장해두고 대화 전 다시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회복 루틴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